안녕하세요, 스페셜리티입니다. 오늘은 강철 부대 3 12화에 대해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HID가 이제 결승 미션을 진행하는 도중에 끝났기 때문에 그 앞부분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미션은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인데요. 첫 번째로 테러범들을 게이트 3에서 제압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제압한 테러범들한테서 리모컨을 획득합니다. 리모컨을 획득하고요. 리모컨을 획득하고 이후에 테러범들이 장악한 정상회담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이 내부는 마치 그 강당의 경기장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외줄에 달린 배전함 열쇠를 획득하고 요인을 구출하고요. 배전반 열쇠를 획득하고 요인이 리프트 위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인을 리프트에서 구출하고 내립니다. 그리고 구출한 요인한테 보면은 그 탑차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열쇠를 이용해가지고 탑차 안에 또 요인이 결박이 되는데 그 인원을 구출하고 또 비밀번호를 획득합니다. 좀 뭔가 미션이 많죠.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스카이 위크 위에 폭탄조끼를 입고 있는 요인을 구출을 하러 또 갑니다. 그 이후에 또 추가 작전들을 또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을 다 구출한 이후에 결승점으로 도착하면 미션이 종료됩니다. 이 경기를 본 그 시청자들은 아시겠지만 또 추가 미션이 들어와서 요인이 더 있습니다. 나는 이 미션의 승패는 총상 개수로 이 승패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한 시간이 있는데 20분입니다. 이 제한 시간 20분 안에 이 폭탄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분 안에 폭탄을 해체하지 못하면 60초당 한 발의 총상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미션을 그냥 본방으로 쭉 보면은 이 미션의 추가 사항들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장의 폭탄 조끼, 이 폭탄을 해체하는 임무를 누가 빨리 하고 요인을 누가 빨리 구출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총상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미션 완료 시간으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폭탄 조끼를 누가 더 빨리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상이 똑같으면. 작전에 앞서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폭탄 해제조 2인. 이 폭탄 해체조 2인이 폭탄을 해체하러 갈 수 있고, 나머지 2인 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이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전 계획을 짜라고 이렇게 그 계획안을 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것만 좀 자세하게 잘 봐도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 있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작진들이 이 작전 요원들의 지휘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경로라든지 여기에 뭐가 있고 이 탑차 안에 인질이 있고 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그 비밀번호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열쇠도 있고 뭐 사다리도 있고 인질도 있고 열쇠도 있고 여기 리프트죠. 리프트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외줄이 있는데 이 외줄에서 또 여기 배전반 열쇠가 있다.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스카이 위크네요. 이 스카이 위크 위에는 또 폭탄을 입은 요인과 또 여기에 또 그 작전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 있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잘 숙지를 해도 미션을 좀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 작전도는 그 팀장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팀장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작전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원이 이거를 숙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누가 팀장이 되고 부팀장이 또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연출이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일반인들 보면은 헬기 타고 이동하는 게 멋있다 하는데 여기 헬기를
지금 타고 이동하는 요 구간이 어디냐면 아군 지역이잖아요. 아군 지역. 여기는 아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즌2에서도 약간 이런 게 나왔었는데 요거는 아마 제작진들이 해경의 헬기도 협조해서 빌렸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그림을 한번 연출해보자 해서 헬기도 빌린 김에 요렇게 한번 연출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마스터가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마스터들이 아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온다, 아무리 연출을 좀 멋있게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헬기를 타러 가는 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유언 같은 사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총기는 다 이제 변기끈 슬링에 걸어놓고 멋있게 이렇게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일렬로 쫙 걸어가면서 뒤를 보면서 약간 따봉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따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멋있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뒷모습을 찍어주는 게 훨씬 멋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도 뭐 멋있게 보는 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작전을 전체적으로 다 브리핑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마다 예능적인 부분들은 감안하고 요런 거는 전술적으로 잘 나왔다,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요런 부분들을 캐치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 분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원들이 요 탑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요 탑차를 타고 이동해서 딱 섰는데 이제 대항군이 이 문을 열기 위해 가지고 접근을 하죠. 문을 열고. 그래서 열자마자 이제 여기 있는 우리 강철부대 HID 인원들이 사격을 합니다. 문이 딱 열리죠. 문이 딱 열립니다.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전술이나 이런 CQC를 할 때는 진입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입하고 크로스 진입하는데, 그 다음에 복도가 끊겨가지고 다른 복도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누가 총을 들이밀고 겨누고 있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연습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문이 이쪽 방향으로 열리죠. 오른쪽 방향으로. 문이 오른쪽 방향으로 열리는 걸 잘 캐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이 이렇게 탁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은 어디예요? 문이 딱 닫혀있으면 이쪽부터 시선이 쭉쭉쭉 늘어나면서 오픈이 되겠죠. 여기 먼저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원들이 잘 봐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고야용 대원 말고 여기 반대편에 있는 인원이 먼저 시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런 부분들 잘 캐치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카메라가 좀 초점이 안 맞았었네요. 자, 그리고 이게 열리고 나서 사격을 했는데 여기서 뭐 다른 부분들 아쉬운 것들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인원들이 총구를 지금 다 앞으로 들이밀고 있잖아요. 그럼 요 뒤에 있는 사람 총구를 들이밀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사선에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것보다는 요쪽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 고야용 대원과 요 반대편에 있는 대원이 딱 붙어가지고 최대한 밀착해가지고 화력을 집중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 뒤쪽에서 사격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이 인원들의 몸동작 캐치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총구라든지 이런 부분 조심해줘가지고 사격을 좀 지양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인원들이 사격을 좀 집중해줘야 됩니다. 분산이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을 안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이 인원들은 대항군을 죽이고 나왔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처음에 진입할 때 이런 구간들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지형지물들이 있다라는 걸 훈련이 좀 된 사람들은 미리 얘기를 좀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앞으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 반대편에서 대항군이 나오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일단 총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다 나오면 안 되고 이때는 어떤 CQC 전술이라기보다는 개인 팀 기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을 몰아가지고 여기서 경계해주고 또 요런 뒤에 경계물들을 이용해가지고 경계를 해주고 획득하고 그 다음에 전술 기동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동하고 여기 펜스 쳐져 있는 거는 여기 제작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작진들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지금 여기도 다 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들이 여기서 봐주고 있고 여기서 봐주고 있고 이제 문이 열리기 기다리고 있겠죠. 뭐 이런 행동들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이트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폭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20분 제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죠. 근데 이 들어왔을 때 이 각 보는 어떤 전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면만 보고 가잖아요. 요때는 이제 크로스로 봐주던지, 여기가 지금 펜스가 쳐져 있으면 여기 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원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한 명만 여기 남고 이렇게 이 각을 봐주면서 그 화력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네, 근데 너무 정면만 보는 거는 여기서 전술 행동으로는 현재로서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 뒤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해서 쭉 이동하면은 요 커튼 뒤로 인원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요 발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 기동로를 이 제작진들이 다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컨셉이 커튼으로 가렸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방이 돼 있는 요런 부분으로는 보통은 이동은 하진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서바이벌 게임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는 감안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인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거. 다 이제 경계를 다 이제 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면은 이제 또 교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사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돼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전술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원들이 요 판때기 옆에 있는 거를 이제 은폐물로 삼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사격을 하면 이거 다 뚫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커튼이 딱 열리면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커튼이라 생각 안 하고 아예 그 문이라고 봅시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문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한 명만 들어오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이쪽도 봐주고 이쪽도 봐주고 은폐물을 보면서 빨리 이동하고 사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도 전술 어떤 행동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원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은폐물로 들어가면서 어떤 1번 그 진입자가 봐줘야 되는 행동, 2번 진입자가 봐줘야 되는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숨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교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교전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교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치 상황이죠. 네, 이 대치 상황에서 뭐 다른 어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인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3차 그 대비안까지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비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숨어가지고 사격할 수밖에 없고, 요 인원들도 사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개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작전을 하지 않겠지만, 뭐 이런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대치 상황을 푸냐면은 기만 작전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원이 다른 쪽으로 가서 여기를 타격해주고, 또 이런 쪽으로 이동해서 타격해주고, 개활지로 이동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2차, 3차 방안까지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서바이벌 게임처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장비들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총 대 총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막탄을 까든지 뭐 섬광포금탄을 까든지 뭐 요런 장비들의 우세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죽어가지고 죽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죽고 계속 대치하면은 뭐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박지훈 대원이 이제 전진이라고 했죠. 보통 요럴 때는 뭐 사격으로 총성의 그 시끄러움을 가장하더라도, 그리고 은밀하게 이 대항군들을 다 죽이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거를 가장했을 때, 2차 목표점을 이동할 때 은밀성을 강조했을 때
이렇게 음성으로 보통 말하진 않고 수신호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대항군들을 제거하고 이제 이 인원들이 여기에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앞에 리프트입니다. 리프트가 올라가면서 대항군들이 나와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아쉬운 점이 인원들이 너무 그 몸을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걸 엄폐물로 삼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엄폐를 빨리빨리 해주고 각자가 맡은 위치를 사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 어떤 대테러 훈련이라든지 팀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럴 때 팀장들이 일일이 지시해 줄 수가 없어요. 뭐 1번은 여기 가라, 2번은 여기 가라, 3번 여기 가라,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팀장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사수한 목표점들을 보고 손발이 맞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인원이 여기를 리프트가 올라가면 분명히 여기서 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숨어서 봐주고, 한 명은 또 여기에 숨어서 봐줘야 되고, 한 명은 또 앞쪽으로 가서 봐주고, 이렇게 해서 각을 다 봐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리프트가 올라가고 대항군이 튀어나왔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동작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사격을 해주고 여기서 사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다 볼 수 있습니다. 테러범들을 사살하고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 외줄 미션도 작전도 처음부터 나와 있었지만 이 너무 뜬금없습니다. 이런 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테러 미션만 하면 외줄 타는 거 나오죠. 그 경계탑 전에 했던 미션들에도 전에 시즌에도 뭐 경계탑에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나오고 미특수랑 뭐 하는 것도 나왔을 때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나오고 맞죠? 이거 왜 자꾸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 뭐 떨어져가지고 한 명 다치라고 계속 이래 넣는지, 이래 장비 차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넣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걸 넣어야 될까? 너무 뜬금없다. 그리고 요인은 여기 왜 배치시켜 놓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너무 오락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제 마스터들이 좀 제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여기 테러범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이 테러범이 여기서 딱 나왔을 때 이 인원들이 여기에서 사격을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미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전멸입니다. 전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원들이 이 고야용 인원이 그 총을 뭐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올라간다 하면은 이 인원들이 여기에 있으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 네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경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인원이 4명밖에 없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드럼통 보이잖아요. 뭐 이런 드럼통, 탑차, 그 다음에 뭐 이 앞쪽에 탑차 이런 식으로 경계를 전체적으로 봐주면서 여기 뒤쪽에도 봐야 되니까 여기 뒤에 탑차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서 몸을 숨기고 사격을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인을 구출하고 나면은 이 요인에 또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뒤에 여기에 있는 탑차를 개방을 하면 인질이 또 결박이 돼 있고 대항군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문이 딱 개방이 되면은 여기서 먼저 각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요렇게 오픈이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민호 대원이 문을 열어주거든요. 강민호 대원이 문을 딱 열어주고 딱 피해준 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이제 각을 딱 보면서 빨리 대기를 해주면서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보면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 강민호 대원이 이쪽에서 문을 탁 열어주면서 여기서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도 여기에 먼저 각이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오픈을 해버리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열고 바로 사격해버리는 방향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각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대처를 해주는 방식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출을 하고 나서 4명이 계속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4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 대항군이 계속 어디서 튀어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먼저 자리를
먼저 자리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이동할 건지 각자가. 그러면서 먼저 가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1번 인원이 이동을 했다 치면, 여기서 1번 인원 이동했다 치면 먼저 이동해서 역까지 간 다음에 경계를 잡아주고 계속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불러들이고 터치해주고 불러들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기동 전술에는 더 좋습니다. 올라온 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죠.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올라갈 때 1번 대원이 올라가고 2번 대원이 같이 연달아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런 방식보다는 1번이 먼저 올라가면서 스캔을 해주고 신호를 주면 따라 올라가는 게 훨씬 방법으로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경계를 좀 해주면서 들어가는 게 낫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고야용 대원은 경계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다리는 어차피 이 2번 대원이 좀 잡아주면서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 대원 강민호 대원이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다른 이쪽으로 경계를 해주고 고야용도 여기로 경계해주는 방향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교전을 했습니다. 교전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변기를 골고 올라가는데 변기가 계속 앞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링을 좀 잘 매가지고 변기를 뒤로 제끼고 올라가면은 변기에 어떤 타격을 주지 않아서 기능 고장이나 기타 요소들을 막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기서도 좀 진입할 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동규 대원이 지금 방향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예, 여기를 경계한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는 이 문입니다. 이제는 경계를 하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인원이 있으면 여기 봐줘도 되는데 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치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문 손잡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문이 오픈될 때 어떻게 열리겠어요? 밖으로 이렇게 열리든지 안으로 이렇게 열리겠죠. 여기에 경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첩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 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박지훈 대원이 여기서 서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안전 요소들을 더 갖출 수 있고요. 이동규 대원이 반대편에 와주는 게 더 좋죠. 아니면 이동규 대원이 이걸 오픈해주고 이 박지훈 대원이 여기를 봐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문이 안쪽으로 열리면 각이 여기에 있는 박지훈 대원이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리가 더 먼 거리에서는 이건 열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규 대원 위치에서 이거를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동규 대원이 이거를 열어주고 안으로 세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박지훈 대원이 1번 들어가고 이동규 대원이 문 차고 들어가면서 다시 2번으로 들어가서 문을 확 열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었다가 닫히는, 약간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히는 이런 방식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방식이다. 문을 확실히 확 열어가지고 문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문이 이렇게 열렸죠. 맞죠? 그리고 문이 딱 열릴 때도 신호를 주고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총구 신호로 주고 뒤에 있는 사람이면 이제 허벅지를 눌러줘가지고 하는데, 문을 비밀번호를 치고 바로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동규 대원이 빨리 대처를 못했다. 그리고 둘의 사인에 CQC에 맞는 진입 전술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딱 열리니까 각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있는 사람이 문을 확 열어주고 여기에서 바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 1차 스캔하고 2번이 바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2번이 들어오면서 바로 2차 스캔하면서 연마를 사격해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다가 입만은 보면은 대항군이 문 앞에서 바로 들어올 줄 알고 사격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상황일 때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보이면 사격을 좀 해주고 스캔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원체 이 방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폭탄 해체하는 쪽으로 와서 교전을 한번 하고 폭탄을 해체하죠. 그래서 이런 폭탄이 보통 있는 경우에는 이 인원들이 EOD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EOD 교육을 받고 EOD를 생활을 한 전문가들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감지견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폭탄의 그 종류는 미리 파악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해체를 하는 그런 방식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폭탄을 해체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폭탄을 해체하고 추가 미션들을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추가 미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인질들을 한 명 구하고 열쇠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을 브리칭 해가지고 오픈시킨 다음에 철제 방벽을 넘어서 이동을 쭉 하면 여기에 이제 용병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용병들을 진입하고 이제 퇴출을 통해 가지고 결승점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가 미션에서는 구비 트랩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벽은 아마 요걸 겁니다. 요 철제 방벽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지하로 내려와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도 CQC 전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4명이 줄지어서 쭉 가는 거는 그 내부 킬하우스, 그러니까 내부에서 방마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동하고요. 이런 식으로 넓은 구간에서 인원이 작고 이런 그 장애물들이 많을 때는 줄지어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개인 기동으로 해가지고 1차로 여기 와서 신호 주고, 여기 와서 신호 주고, 여기 와서 신호 주고, 아니면은 각자 이제 그 확보된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신호 주고 한 단계 앞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런 걸 보기가 어려운데, 그 이근대위 선배 채널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작전 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보시면은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근 그 선배가 여기에 있다가 앞에 그 차량으로 이동할 때 여기 경계해주는 사람 신호 받고 이동하고, 여기 있는 인원도 이동하고, 여기서 경계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다 전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사라든지 TV에 조금씩 나오는 그런 뭐 CQC 전술, 뭐 용어, 행동,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이동할 때, 여기가 지금 크로스 진입 구간이죠. 요럴 때도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여기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하죠. 여기 있는 인원이 이쪽으로 각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원이 각을 봐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펜스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인원이 여기 각을 봐주고, 청구 신호를 주면 여기도 클리어된 상태에서 돌아주는 거죠. 돌면서 이제 여기 있는 인원이 여기를 확보하고, 여기 있는 인원이 여기를 확보하고, 이 확보된 구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 확보된 구간을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테러범들 나오는 거를 잘 진압하지 못했죠. 자, 아까 방금 봤던 게 요쪽이거든요. 요쪽에서 요렇게 넘어온 겁니다. 요쪽에서 요렇게. 그러면 여기 구간을 확보가 다 지금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붙어가지고 계속 확보를 해줘야죠. 근데 요 부분을 놓쳤죠. 그리고 이 인원들도 뭔가 그 경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이동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이동하면 안 되죠. 확인했으면 바로 요 벽으로 빨리 붙어줘야 되죠. 여기 양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을 여는데 부비 트랩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딱 문이 열렸을 때, 문을 탁 열고 빨리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문이 이쪽 방향으로 열리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럼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인원이 팍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2번 들어가고. 근데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러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면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렸고, 이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확보된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닫아버리면서 이제 이 안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확보된 구간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부비 트랩이 울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대항군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확보된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확보된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 있는 이동규 대원이 쏘아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다 전멸입니다. 원래는. 뒤에 있는 인원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여기 있는 인원들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확보된 구간들은 잘 확보를 해놔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그 부비 트랩이 몰리니까 안에서 또 뛰쳐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양 사이드에서 지금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은 특수부대가 샌드위치 상황으로 더 유리하게 몰고 가는
맞는데 더 불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는 전술을 펼치는 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도 대항군이 나왔을 때 요 박지훈 대원이 바로 사격을 해줬으면 되는데 뭔가 기능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강민호 대원이 기능 고장 났고요. 여기서는 바로 사격해주면 되는데 그냥 이동을 했어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좀 더 위험한 상황이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이 문을 다시 개방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동기 대원이 여기서 각을 넓히면서 들어온 거는 나쁘지 않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인원들이 4명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격실이 그래 안 크잖아요. 그리고 확인이 됐으면은 이 밖에 확보된 구간은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다시 나오면서 확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된 구간은 한 명이 여기 서가지고 퇴출로를 계속 경계하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위험한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도 이제 배치 붙는 거죠. 여기 배치 붙어줘야 되고 계속 확보된 구간을 계속 경계해주면서 제일 좋은 각으로 잡고 있어서 인원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부족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배치 붙어서 더 좋은 경계를 해주면서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인원이 여기를 계속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어디로 붙어라라고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철문을 이제 개방을 하게 되겠죠. 이제 철문을 개방을 하는 걸 또 보는데 이것도 진입이죠. 이 진입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진입을 할 때 보면은 여기 해머를 통해 가지고 개방을 하거든요. 이 해머를 통해서 개방을 할 때 이 인원들이 여기 있으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겠죠. 이 인원들이 문 열리는 방향을 계속 봐줘야 됩니다. 경첩이 어디 부분에 붙어 있을 거며 손잡이를 통해서 안으로 열리는지 밖으로 열리는지 이걸 계속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여기에 붙을지 학습을 한 상태에서 열리면 이 브리칭하는 인원이 어디서 브리칭 해주는 게 좋고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우리가 다 판단해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브리칭하면서 문 앞에 이렇게 대놓고 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션의 특성상 안에서 이렇게 계속 조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을 보니까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열리면은 열리자마자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먼저 볼 수 있죠. 여기를 닫혔다 하면 열리면은 여기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은 열리면 요렇게 1번, 2번이 팍팍 들어와가지고 사격을 빠바바박 해주면은 이 대항군들도 빠르게 제압을 할 수 있다. 근데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또 대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더 진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저가 이제 진입하는 부분, 그다음 아쉬운 부분들 몇 가지 막 추리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화에서 제가 또 보면서 그거를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LT였습니다.
you